안녕하세요. 해외 반응을 전해드리는 호외TV입니다. 우리나라 U23 대표팀은 22일 카타르 알라이안에 위치한 자신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2024 아시안컵 B조 3차전 경기를 일본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일본을 격파하고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두 팀은 모두 1, 2차전 두 경기를 승리해 승점 6점으로 이 경기는 조 1, 2위 결정전이었습니다. 조 1위를 할 경우 하루 전 경기가 마무리된 A조 2위인 인도네시아와 8강 토너먼트를 치르게 되며 조 2위를 할 경우 A조 1위인 카타르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8강전에 갖게 되고 일본은 카타르와 8강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자면 카타르는 카타르에서 열리는 대회마다 항상 편파 판정 문제가 대두되는 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된 듯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페널티킥 판정이나 퇴장 판정 등으로 항상 큰 이슈를 가져오는 팀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도 이번 U23 아시안컵 A조 1차전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인도네시아 선수 2명이 퇴장당하며 경기를 망쳤는데요. 이 판정으로 인해 경기 후 인도네시아 팬들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개최국이 프랑스이기 때문에 유럽 예선의 출전권을 4장에서 3장으로 줄이고 남은 그 한 장을 플레이오프에 배정했는데요. 플레이오프는 2024 AFC U23 아시안컵 4위팀과 2023 아프리카 U23 네이션스컵 4위팀이 올림픽 개최지인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중립지 단판 승부로 열리고 경기의 승자가 마지막 올림픽 티켓을 받게 됩니다. 이번 U23 아시안컵 대회에 올림픽 티켓이 3.5장이 주어지는데 3위까지는 파리 올림픽에 직행하고 4위는 아프리카 U23 네이션스컵 4위를 한 피파 랭킹 76위의 기니와 플레이오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회 성격상 8강전이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라 할 수 있습니다. 8강전에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서 양 팀은 체력 안배와 카드 관리 차원에서 골키퍼 포함 백업 멤버들이 대부분 주전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기는 체력 안배도 해야 하고 조 1위로 통과해야 덜 부담스러운 인도네시아와의 8강전을 치를 수 있고 또한 한일전이라는 자존심을 건 대결에서 승리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있는 경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3마리 토끼를 다 잡았고 일본은 1마리만 잡고 8강전에 진출한 셈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일본 매체들에서는 아주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일본 매체 도쿄스포츠는 한일전 패배, 8강 상대는 최강 카타르, 넷상에서 비관론이란 제목으로 일본은 초반부터 한국의 위험한 플레이에 제대로 리듬을 찾지 못하고 후반 30분의 코너킥에서 미드필더 김민우의 헤더로 선제골을 허용했다. 그 이후로는 필사적인 반격을 보였으나 골을 넣는 데는 실패하고 0대1로 패배했다. 이로써 B조 2위가 된 일본은 압도적인 힘으로 죽음의 조라 불리는 A조를 가볍게 1위로 통과한 카타르와 8강전에서 맞붙게 되었다. 개최국이기에 완벽한 원정 경기가 되었고 게다가 카타르는 A 대표팀이 1월에 아시안컵을 제패하며 아시아 챔피언으로 여겨지는 강적이다. 그리고 상대의 휴식일이 하루 더 많아 불리한 요소가 많다. 그래서 팬들과 서포터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상에서 다음 카타르랑은 끝났어. 개최국 카타르인데 나쁜 예감만 든다. 솔직히 카타르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경기까지 기간이 너무 짧고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라며 비관적인 의견이 퍼지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는 한일전은 항상 큰 압박이다. 모든 선수가 이를 인식하고 있다라며 한국 감독이 일본을 격파한 것에 대해 성과를 느꼈다. 선발 10명을 교체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황선홍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어려운 경기였다. 부상 등으로 팀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잘 플레이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다. 이제가 진짜 경기다. 인도네시아는 쉬운 팀이 아니다. 잘 준비해서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태용 감독과 8강에서 만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었다. 그게 현실이 되었다. 꼭 이겨야 하는 경기다.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좋은 팀으로 만들고 있다. 충분히 경계하고 잘 준비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전했으며 옛날 세레소 오사카, 가시와 레이솔에서 뛰었고 제1리그 득점왕에 빛나는 경력도 가진 55세의 한국인 감독은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앞선 경기에서의 선발 10명을 변경하면서 대담한 로테이션을 실행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면서 황선홍 감독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황선홍 감독
감독은 부상 선수가 많아 로테이션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사용 가능한 선수 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했다. 선수들이 잘 응답해 주었다. 우리가 원했던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들에 맞는 전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수행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했으며 일본 축구의 밝은 황선홍 감독은 운명의 라이벌과의 대결은 단지 한 경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으며 한일전은 항상 압박이 가하는 경기다. 모든 선수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 경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 어쨌든 선수 기용이나 전술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수확이 있었던 경기였다고 생각한다 라고 황선홍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으며 이 매체는 기사에 끝맺는 말로 패배한 일본으로서는 결승 토너먼트를 승리로 이끌고 파리 올림픽에 출전권을 확보한 뒤 결승에서 리벤지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두 번째 한일전이 실현될까? 라며 기사를 냈습니다. 일본 다른 매체 풋볼 채널에서는 이기고 싶었다. U23 일본 대표가 U23 한국 대표의 패전. 결승 토너먼트는 어디가 상대일까? 라는 제목에서 경기 후 일본의 오이와 감독은 인터뷰에서 꼭 이기고 싶었지만 다음 경기도 있다. 전환하고 싶다. 결승 토너먼트에서는 상대가 누구든 치열한 경기가 될 것이다. 그런 점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라고 전했으며 일본은 25일 다음 경기에서 그룹 A조를 1위로 통과한 U23 카타르 대표팀과 맞붙는다. 카타르는 이번 대회의 호스트 국가이며 지금까지 무패로 승리해왔다 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인들의 댓글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절대 지고 싶지 않았던 한국이 강한 일본을 의식한 5백 전술로 경기에 임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일본은 한국 감독의 전술에 완벽히 걸려든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한국처럼 적극적이고 간결하게 경기에 임하는 팀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골을 향해 공격적으로 나가는 반면 일본은 예술적인 수비를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U23팀에서 강점을 느낄 수 없는 것은 감독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이 감독이 되었는지도 일본 축구계의 어두운 면이지만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더 뛰어난 감독을 해외에서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축구가 계속되면 일본 축구의 인기는 더욱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일본은 모두 잘했지만 공을 돌리는 것뿐이었고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경기를 봤는데 일본은 결정력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한국팀이 더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카타르, 그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는 어려운 상대지만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으니 선수는 열심히 하길 바라며 서포터들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아쉽게 패배한 경기였다. 역시 이 세대는 경험 부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골 앞에서 골대 안으로 슈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게 완전히 밀려버린 경기였다. 역시 골키퍼 교체는 실패였던 것 같다. 아무리 공격하고 찬스를 만들어도 골대 안에 공을 넣지 못하면 이길 수 없으니까요. 다음 상대는 개최국 카타르입니다. 파리로 가는 길은 많이 힘들어졌네요. 약하다. 한국이 초반부터 우위를 점했다. 답답하지만 일본은 단지 설레고 있습니다. 한국이 더 강했다. 우리는 카타르에도 질 것이고 파리는 잊어버려. 안전한 패스만 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지더라도 뒤에서 느긋하게 돌리고 있어요. 이기려는 의지가 있나요? 다음에 또 지면 모든 게 끝이에요. 감독과 코치의 소극적인 전술과 선수들의 무기력, 정말 심각해요. 이건 럭비가 아니에요. 공을 뒤로 패스하지 마세요. 정말 답답한 경기를 보여줬다. 시간 낭비라고 느꼈어요. 역시 일본은 야구다. 최소한 이번 한국전을 보면서 앞으로 일본 대표가 강해질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 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져서 부끄럽다. 한 번은 굴욕이 어떤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절대 패해서는 안 될 상대에게 패했습니다. 최악의 국가대표팀입니다. 해산해야 합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경기였다. 컨디션은 일본 팀이 더 좋았지만 한국 선수들이 더 집중력을 발휘했다고 느낀다. 카타르와의 경기는 더욱 어렵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독의 지위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선발 명단입니다. 4강 진출은 당연한 목표였지만 왜 처음부터 베스트 멤버를 출전시키지 않고 골키퍼를 바꾼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강했을 뿐이다. 경기가 끝난 후에 비판하기보다는 응원해야 합니다. 고집스럽게 측면 공격만 하고 있네요. 패스 속도도 느리고 백패스가 많아서 화가 납니다. 한국이라는 운명의 라이벌에게 아깝게 패하는 한 세계 최고는 아직 멀다는 거죠. 정말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싶다면 몇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일본인들의 댓글 반응을 알아봤는데요. 일본 매체들은 일본의 8강전 상대가 카타르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하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양팀 모두 체력 안배와 승리를 가져가기를 원했는데 우리나라에 패하면서 일본은 우리보다 어려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과의 경기 후 일본팀의 경기 내용에 대해 답답해했으며 골결정력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술에 당했다는 내용도 있었고 또한 라이벌인 한국팀에게 패한 것에 대한 분함을 표현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U23 대표팀은 조 1위가 되어 주최국 카타르를 피해 8강전을 인도네시아와 치르게 됐는데요. 일본보다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체력 안배를 잘한 점도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의 다음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2시 30분에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의 8강전입니다. 신태용 감독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이 반드시 이기고 결승 그리고 우승까지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